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은 그 안에서도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한 주 동안에 무려 25%나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도 상한가에다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세 자릿수 상승률 돌파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방송 중에 포착주 5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 완화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S&P 500 지수는 이번 주 매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2달 만에 2640선을 회복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비록 2626선에 어제 종가를 형성했지만 외국인 매수가 한 주 내내 이어진 점이 특징이었고 기관도 어제는 함께 사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게요. 수요일에는 740선 문턱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1% 넘게 빠지면서 725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을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이번 1분기는 단독 대상을 차지한 정지호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한 주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반도체 로봇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 또 점상한가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 로보티지가 상한가 랠리가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세가 이뤄지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마음의 AI가 좀 이제 급등세가 좀 이뤄지면서 이런 기업들 제가 또 얘기했던 종목들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완벽합니다. 예. 로보티지는 제2의 램보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 종목도 사실상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AI 같은 경우가 제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마음속에 1순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 컨텍솔 뭐 8,000원, 뭐 로보티지 10,000원대 후반대, 원익홀딩스 3,300원, 마메이 같은 경우 13,000원. 제가 다 초창기에 다 말고를 해드렸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더 조정받았다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바닥에서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보티지도 대표자가 언제 매수 들어왔죠? 바닥에서 이제 10,000원대 중후반대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가 중요한 위치였었고, 이 마이크로 컨텍솔도 대표에서 매수세 들어왔던 기업이죠. 다 10,000원대 이하에서 그래서 완벽하다. 실적도 좋고, 원익홀딩스도 최대주가 3,300원대 들어왔죠.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AI도 최근 들어 이 17,600원대에서 누가 들어왔죠? 연구소장이 들어왔잖아요. 지분을 3억 5천만 원 지분 늘리는 모습. 역시 17,000원대 이하가 저가 매수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나서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급등을 할 때 추격하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건데 항상 그래서 주포 매집단과 함께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럴 때 기회를 누리시게 되면 역시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순실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반도체 로봇주 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기업들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열심히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딱 이 한국 정보 인증 꽂혀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방송 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이거 한국 정보 인증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가 딱 종목을 딱 교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딱 한국정보인증이 장중 보청까지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또 형성이 됐었죠. 그만큼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부채를 갚는데 과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스테이블코인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네.
미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이제 국채 수요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제 미 국채를 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 국채 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뭐 장난질하지는 않겠지만 국채 같은 경우를 또 던지는 뭐 중국이 이제 미국을 협박하는 이제 수단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채 뭐 일단 희토류 이런 부류 이제 협박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게 되면 미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역시 달러 패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또 활성화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지난주 이제 이거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8월 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훨씬 더 주목받지 않을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슈들이 나오거든요. 뭐 유력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신속하고 빠르게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정치권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이제 달러가 우리 이제 이 국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테더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륙을 한다 얘기들이 나오죠. 직원도 채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상당히 또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엄청난 지금 이제 논란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슈들 서로 이제 뭐 만들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슈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환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뭐 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상당한 좀 이슈로 자리 잡지 않을까.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무디스 같은 경우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유가 미국 부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이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SK 이터닉스 저는 이런 갭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솔루션은 바닥에서 이번이 추가 장내에서 들어오는 부분 보고 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채가 심해요. 이 기업도. 부채가 10조가 넘어가죠. 부채비율이 200%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잘 나오긴 하는데 순이익이 적자예요. 작년도에도. 올해도 영업이익은 급증할 것 같은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능성도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만약에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 좀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2만 원대가 매수관이었죠. 그때가 이제 임원들이 살 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살 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항상 하나솔루션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최근 들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SK 이터닉스는 좀 더 밀집 국면에서 아직 중장기 좀 더 또 바닥권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져요. 수소 그리고 태양광, 풍력, ESS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겹이 아닐까.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꾸준한 또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포인트만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정,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데 이번 주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성사될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 내일도 대선 후보 토론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신용 등급이 또 하향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특별하게 좀 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 조정됐어요. 그런데 뭐 색다를 건 없어요. 이미 S&P, 피치 다 신용등급 다 하향 조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만 남았던 건데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항상 뭐든지 간에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미국 부채 문제. 우리가 미국 부채 문제 모르나요? 오경원 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지금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요거를 지금 이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국채 금리를 낮춰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요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이제 육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 쪽도 이제 트럼프 스테이블코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뭐 발행하고 투자하고 해외 쪽에서 투자 유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지하 경제로 이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시키면 이제 국가 이제 부채 문제도 좀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고 달러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 경제로 놔둘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만약에 이제 안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달러 패권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좀 남들보다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올리브영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좀 충실해서 아마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또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이사 매수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오늘 제가 이제 특징주들 설명드릴 때도 다 대부분 주포 세력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가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국정보인증 설명드린 것도 자사주 매입 50억이 4,300원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대 초반, 5,000원 이하는 저가 매수권을 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로 만약에 다음 주 초반쯤에 증시가 출렁거리면 제가 볼 땐 결국엔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세 협상도 증시가 이제까지 왜 떨어졌죠? 이제 상당히 좀 증시가 그래도 견고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 조기 대선이 끝나고 추경, 금리 인하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상당히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내년 하반기까지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금 관세율 지금 10% 30%까지 낮춰놨잖아요.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결 의지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중국 시장 개방이라. 근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 개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즘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 굉장히 견조하죠. 그만큼 금융주, 은행주들이 견조하다는 부분은 또 저평가돼 있기도 해요. 상당히 증권 금융주들이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증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돌아오는 이번 주 기본에 충실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폭등했습니다. 아이온큐도 7% 폭등했고요. 그래서 역시 양자 컴퓨터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기본에 충실하죠. 상반기 사상 최대 거래량 관심주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최대 거래량 터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기업이 있죠. ICTK가 이 부근에서 상반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12,000원대 부근에서.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이번 달부터. 월봉은 이제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 있어요. 왜 거래량이 터졌을까? 누군가는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누군가는 또 바닥에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왜 팔았을까요, 바닥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막 거래 터지고 이제 뜰 때는 아직 이격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일단 도전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가네? 그럼 일단 순응해 주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수급이 들어왔나 딱 보니까 이제 일단 연기금 쪽도 9억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2 발행을 하네요, 갑자기. 예. 12 발행을 한다는 건 이제 외부 쪽에 이제 투자를 또 유치한다는 건데 이자율이 이제 0%로 투자를 유치하네요. 17,000원대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면면을 딱 보니까 투자 주체를 보니까 자세한 이제 비밀 부분 때문에 비밀 유지 때문에 공시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있어요. 거기. 삼성, NH 그리고 특히 두나무 투자조합이라는 투자조합 이름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거기에 자세한 최대 출자자는 거기는 이제 공시를 나오지는 못했지만 삼성이라고 두나무가 거기 껴있네. 그러면 삼성 쪽이랑 두나무가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 쪽, 두나무 쪽은 가상화폐 쪽이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 쪽 이제 IT 쪽이고요. 이쪽도 이제 보안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한국 이제 모태펀드라든지 그리고 문화재단 쪽에서도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모태펀드 이쪽에도 투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타법인 취득자금, 증권 취득자금, 어떤 기업을 뭔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보안업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공시를 통해서 납입이 될 때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위치는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중장기는 상승 초입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증권사 리포트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멀티플 60배도 싸다. 그러니까 퍼가 한 60배 정도 올라가도 싸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하나증권 쪽에서는 리포트에 이제 28,000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높게 지금 평가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세계 최초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칩 설계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편인데도 전 세계 최초고 뭔가 독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IP까지 확보를 해서 그 IP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후공정 패키징까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설계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50%대, 60%대 상회할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높게 또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 산업에 걸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암호화폐. 지난주 이제 미국 최대 코인골에서 코인베이스가 뚫렸죠. 해킹당했죠. 거기에서 이제 미국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방산기업이라든지 해킹 지금 막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자보안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금융, 국방, 자동차, 스마트폰, PC, 노트북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드론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로봇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통신이 되는 모든 제품에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I 버블이다, 배터리 버블이다, 인터넷 버블이다, 스마트폰 버블이다. 다 들어봤는데 아직 양자 버블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대중화되고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UN 쪽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이런 얘기를 했죠. 올해부터 양자를 준비하는 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근 들어 해킹 사태가 줄줄이 터지면서 아마 좀 더 앞으로도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 직원들이 주식을 늘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역시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등했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지수가 좀 밀린다라고 해도 아마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시연이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딱 들어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누가 들어왔나. 예. 3,300원대까지예요. 예. 최대 주주가 80만 주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 그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위에는 허공이에요. 예. 그죠? 예. 바닥에서 이 대량 거래 시연됐던 부분을 다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이평선이 위에 없죠. 예.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예.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다 50까지 올라오고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사실상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죠. 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분 투자를 했을까? 디스플레이 쪽이랑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을까? 반도체 쪽에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OLED, DDI, 구동칩 쪽을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제 이 퀄테스트 통과가 임박돼 있다는 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재료도 있네. 그래서 이 재료와 함께 그리고 반도체 쪽에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죠. 예. 거기다가 앞으로 메타, 엔비디아랑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고 있죠. 올해 하반기까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통 제조 판매를 원익홀딩스가 담당한다. 사실상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을 96%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익 로보틱스 이꼬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원익 투자 파트너스라는 운용자산 1조 원을 굴리는 자회사 또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이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원익 투자 파트너스도 사실상 10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지주사. 옛날에 그 유명한 두산 지주사는 몇천 원밖에 안 했습니다. 10년, 20년 전이었나요? 예. 그러다가 그 지주사가 자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지금 수십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의 이제 앞으로 성장 가치를 보면 지금부터 실적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1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대주 샀죠. 대기업 지분 투자 들어왔죠. 좀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300원대에서 저가 매수를 설명드렸다는 부분 3,300원이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푸른바이오를 좀 보겠는데요. 푸른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는데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MACD가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죠. 투자심이 이제 50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 속에서 신규 상장들 12,000원대였죠. 쭉쭉쭉 밀려요. 근데 여기서 터닝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2023년도 하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반등 주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또 꺾여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터닝하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서는 대량 거래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터졌느냐? 요즘엔 정치권 이슈, 모 유력 정치권에 이제 캠프의 이사님께서 영입이 됐다. 민생 살리기 본부 대통령 직속 밑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를 살린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뭐 이런 거와 함께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나고 좀 더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과연 대표이사가 2,300원대에서 20억을 장내 매수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장내 매수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기업의 이제 성장성을 보고 샀겠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급증할 것 같으니까 주식은 이제 실적이 급증할 거를 사는 거잖아요. 아마 대표이사 생각도 동일하지 않을까.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미국 A사 그리고 국내 J사 지금 이제 판매량이 수주량이 급증하고 있다. 공장 가동률 100% 풀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보고 사지 않았을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홈쇼핑에서 완판된다 얘기도 나오고요. 예전에 이제 이민정 화장품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이랑 건강기능식품 지금 앞으로 34개국에 또 판매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도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보면 앞으로 탈모 치료제 신약 개발, 특히 셀트리온 박사를 영입을 했죠. 셀트리온 쪽의 공동 창업주, 동물 세포 배양 배지의 권위자죠, 국내 최고의. 그래서 앞으로 세포 배양 배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 쪽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을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 대표이사가 20억을 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성장성을 보고 샀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2,300원대까지 장내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죠. 2,300원 이하에서 봤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보신 분들은 괜찮고. 2,3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 기회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000원대 한 중반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4,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갔던 거죠. 4,000원 좀 부근 안 되게.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노리는데 좀 출렁출렁거려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2,000원 뭐 초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또 최고의 저가 매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보면 내려와도 본전이고 올라가면 좋고 또 내려오면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여기서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야 이것도 더 갈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격이 이렇게 잔뜩 벌어져 있는데 물리면 한마디로 12,000원대에서 추격을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몇 년 걸리죠. 조정받는데 몇 년. 나중에 또 12,000원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면 상승하는데 5년. 그러면 10년 동안 호송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서 물릴 때 물리더라도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하다 보면 시간도 그래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수익률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000원대에서 물리면 저 고점은 조정받는데 5년, 올라가는데 5년, 10년 동안 올라가봤자 본전. 안 올라가면 큰일 났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이 사상 시험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누가 들어왔나? 대표이사 매수 20억. 예,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상증자를 했죠. 예, 무상증자의 의미는 회사에서 이제 무료로 주식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주당 한 주, 예, 주식 수를 2배로 늘려준 거죠. 예, 기존 주주들을. 가장 큰 수혜는 누가 입을까요? 예, 가장 대표이사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20억 장내 매수했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도 거래량 수급 체크를 좀 설명드렸는데 수급이죠. 예. 누가 들어왔느냐, 얼마에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갖고 주식을 유추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과 투자 방법이 아닐까. 제가 한 20년 동안 해본 결과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루닛, 매수가는 54,4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크게 급락을 했네요. 원래 의료 AI 대장이었는데 이번 주 2자릿수 급락이 나와서 시청자분 매수가 확인해 보니까 수익에서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아쉽습니다. 예. 이 싹쓸이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루닛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시청자분이 좀 문의를 좀 하셔서 임원들이 매도를 했네요. 루닛 같은 기업들은 보지 마세요. 예. 반대로 솔트룩스라든지 마음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마음에나 솔트룩스나 이런 기업들은 임원들이 매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도 공시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오히려 연구소장도 사고. 근데 루닛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줄줄이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공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기서 루닛 이런 기업들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예전에 꼭대기 있을 때도 유무상증자 했잖아요. 보유주기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오고 제가 볼 땐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또 나중에 이제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임원들이 매도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또 강홀딩 전략, 뭐 보유 전략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는 여기죠. 43,000원대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역배열 초기거든요. 예, 밀집 공매.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거고요. 만약에 갑자기 올라간다. 6만 원대. 그 부분에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수익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넥스틸이요. 넥스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10%요. 13,500원에 10%. 어제 네. 종가 보니까 그래도 매수가 위에서 마감을 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조금 약손실 구간이군요. 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크게 쭉쭉 올라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위원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목소리가 좀 낯익으신데 혹시 지난주인가요? 한번 전화 주신 분 아니신가요? 예. 아니요. 아니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네. 밝으셔가지고 그분도 네. 이제 팬분이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저는 항상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성공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저도 그렇게 뭐 풍족하게 살진 않았는데 항상 그냥 웃고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어떤 일이 네. 있어도 그래서 항상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넥스틸이 좀 아쉬운 부분은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트럼프 이제 석유 뭐 가스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막 급등을 할 때 임원들이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공시를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공시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봤어요. 안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항상 차이점이 있어요. 전자공시를 보시는 분은 일단 날라가도 임원들이 좀 매도했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보기 약간 꺼려할 것 같은데, 근데 매도를 안 하니, 공시를 안 보시니까 이거 차트는 지금 중장기 딱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쭉 국면 이제 정배열 상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차트 이쁜데, 나쁘지 않은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또 이제 미국의 좀 알래스카 투자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항상 얘기해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자공시 보셔라. 그리고 주식은 테마가 형성될 거를 보지 말아라. 예,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봐야 되느냐? 이 휴스틸과 넥스틸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일단은 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을 막 밀어주느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미국도 이제 그래도 철강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이에요. 12,100원대 지지권. 필히 여기 참고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 시작되면서 밀렸던 고점이 어디예요? 18,000원대죠. 예,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죠. 왜 18,000원대까지만 가면 왜 주가가 자꾸 떨어지지? 예. 거기까지인가? 한계인가? 일단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대량 거래 시작되면서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기업이 극도로 막 저평가돼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어마어마한 또 성장성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철강주는 여러 가지 좀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대기업들도 있고 특히 중국 무시 못하죠.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 거를 막 갖다 쓰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중도 무역 협상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18,000원대까지 이제 바라보시면서 반등 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철강주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 있는 IT 쪽이나 그리고 뭐 로봇 아니면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분 종목 목요일에 10% 급등 나왔네요. 다음 주 빨리 더 크게 올라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저기 넥슨 게임즈. 게임주, 넥슨 게임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3,150원에 15%. 15%나 들고 계시군요. 이 종목의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네, 넥슨 게임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니, 네.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이거를 보다 보니까는 흑자전환에 따라서 제가 샀거든요. 네. 작년도가 최대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주식은 항상 과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또 적자 전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보니까. 그게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기업 이제 이 FM 가이드를 보면은 그 대부분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네. 최대 실적 전망.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 내용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기업 이제 분석, 기업 예. 분석.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도 때는 영업이익이 387억 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300억. 그런데 올해 지금 가이드를 보니까 200억 적자 전환, 230억 적자 전환.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꼭 이런 부분들 안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작년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이 전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작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작년도 3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토막 나지?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분이 강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했거든요. 모르는 부분을 함부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또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반도체에 근무한다. 그럼 제가 반도체 빠삭하게 할 거 아니에요.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이 아닌 말로 좀 더 식품 회사에 근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쪽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기 이제 실생활과 좀 밀접한 분야라든지 자기 이제 직업에 좀 밀접한 분야라든지. 그러니까 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밀하게 또 분석해 본 적은 사실상 그렇게 최근 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없는 분야니까 또 거의 관심 있게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항상 자기가 밀접하게 관심 있게 분야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권 11,000원대고요. 예. 그리고 반등 시에는 10,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 거기를 좀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차트 보시면서 11,000원대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살펴볼게요. 지난주 포착주 한국정보인증 보겠습니다. 한 주 내내 올랐고 25%나 급등을 했네요. 위원님이 지난주에 급하게 이 종목으로 수정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 예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블코인의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거 미국은 반드시 이 부채 문제 해결에 지금 미국 부채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요 미국 항공모함이 됐든 미국 전투기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예. 큰일 나죠. 파산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닌 말로 개인으로 치면 이제 이자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또 여기서 또 끌어다 쓰고 이자 맞고 부채 이자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뻥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또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재무장관도 상당히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반발하고 있거든요.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자꾸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해는 돼요. 예, 그렇지만 아마 이 부분은 결국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하반기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달러 공습에 그러면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싫다. 그래서 또 조선시대처럼 무조건 세국 정책 막을까요? 어차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쪽에 관련 주도주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하반기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난주 포착주에 이어 마음 AI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9% 시세 냈고요. 어제는 차익 매물 좀 나왔네요. 예,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 고스트 로보틱스, LG 넥선 쪽에 투자하는 회사죠. 이쪽에도 지금 이 회사에 또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개 기업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죠. 예. 그게 이제 어떤 기업일지는 이제 공개를 못하지만 이 기업은 이제 퀄컴, 포티투닷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 국내 최고의 대기업의 이제 자회사 이런 쪽이랑 협력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삼성전자도 이 회사 본사에 다녀갔다라는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 정배열 상태로 들어갔죠. 700에서 아래 꼬리 대양선 뚫었어요. 돌파 지지받을 때 어떻게 되죠? 또 저가 매수권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변곡점에서 터닝하고 있거든요. 장기 2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 기업은 제가 이제 13,000원대 처음에 발굴해 드렸고요. 17,000원대가 좀 바닥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 시도 중이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ICT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벌써 50% 상승률이고 위원님이 양자암호는 이 종목만 보라고 하셨는데 어제 관련주들 다 하락할 때 이 종목만 올랐습니다. 네, 일단 50% 올랐는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일단 50% 상승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로보티즈도 볼게요. 이 종목도 이번 주 매일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나왔고 2배 올랐습니다. 매수가 예. 대비해서. 예. 이 로보티즈는 제가 네. 전술적인 또 얘기가 있어요. 2024년도 11월 달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100%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2024년 11월 달에 지금까지 한 200% 이제 상승한 건데 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지난주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 이제 약세 신호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단기는 이제 조정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올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되고 3일째 급등할 때 대부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붕 뜰 때 그럴 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는 전략.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합니다. 단기는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단기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투나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했고요.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마이크로 투 나노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장중 상한가 부분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7,000원대였어요. 최소한 14,000원대까지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 14,000원까지 바라보세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프로브카드, HBM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단 말이에요. 국내에는. 해외 쪽 말고는. 그만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이후 좀 더 한번 다시 강한 모습이 찾아오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서 좀 반락의 여지는 있지만 6월달 이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소 14,000원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포착주 공개할 시간인데요. 5개 중에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이번 주 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좀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네. 이 기업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완벽하죠. AI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제가 지난주 장종국의 방송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암모니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 개발 이게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차세대 엔진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전해 공급 시스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전 세계 11개 공장에서 사용하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삼성, LG, SK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합작 법인까지 올해부터 좀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AI 로봇 플랫폼도 서울대학교 쪽의 융합과학기술연구원 쪽이랑 또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 애플 쪽에도 이제 이 회사에 이게 BOE, LG,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회사의 플라즈마 기술이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작년도부터 이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돼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바닥 시전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조정받을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AI 코리아 오늘의 포착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5월 달 들어서 원희골딩스를 관심주로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골딩스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3,300원대가 바닥권이었고 거기서 제가 강추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상승 기조로 막 돌아가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골딩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25년도 4월 9일 날 바닥에서 강추해드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번 주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됐죠. 2025년도 1월 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네요, 이제. 정배열 지금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이 4,000원 후반대죠. 그 고점 뚫어버리게 되면 시세 분출 도전 국면으로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 거의 유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법 강의 시간에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포착주 두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였고요.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이번 주 또 이제 저스템을 이제 또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스템도 대표이사가 10억 매수세에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부사장이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1분기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1분기부터 해서 이제 2분기 용인 지역 쪽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유형 자산을 이제 인수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 봤을 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 정배열 이제 막 밀집 국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도 들어온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10,900원대에서 들어온 기업이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0원대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플라즈마 장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은 또 반드시 봐야 되는 반도체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꼭 봐야 될 반도체 기업 저스템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 기다리고 있네요. 어떤 걸까요? 예, 이 프롬바이오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예, 공동 창업주예요. 예, 예, 셀트리온 창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유력 정치권에 이제 민생 살리기 본부에 본부장으로 지금 영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코스닥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프롬바이오. 그런데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20억이 들어왔잖아요. 2,300원대까지. 예, 그리고 무상증자도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주포석 들어왔네. 올해부터 이제 수주량이 급증한다라고 하네. 신사업 진출하네. 이제 정치권의 또 정책주로도 엮이는 모습이 나타나네.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아직 이번 달 중반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터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가 매수기만 잘 누리면 근데 올지는 모르겠어요. 2,300원대가 최저 이제 바닥권인데 2,000원 중반대까지가 매수권이었고요.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최고의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고 지난주부터 제가 편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겠죠.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장기 바닥 상승 초입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승 초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정말 많이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제가 네. 이 ICTK를 지금 준비해 왔어요. 이 ICTK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12발행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 보면 12발행을 하는데 이제 17,000원대예요. 예. 그런데 여기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왔느냐? 삼성도가 두나무인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중장기 지금 상승 초입이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멀티플 60배도 싸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리포트가 딱 나왔는데 삼성과 두나무 쪽에 이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막 어거지로 막 눌러놨다가 그런 패턴보다도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지금 진짜 중장기 상승 초입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업도 이제 장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지금 대표사 이제 수급은 2027년도 때까지도 보유회수 돼 있거든요. 부회장 물량도 보유회수 돼 있고요. 많이 떨어져봤자가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단가가 1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 지지권은 이제 15,000원대 초반대이고요. 그런데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미국의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제 퀀텀 이쪽에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 이제 종고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돌파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종고점 돌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본격 급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기업 앞으로 잘 핵심주로 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기업 ICTK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지우위원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소개 들어볼게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수급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지금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아직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10W 1분기 대상, 4년 연속 대상이죠. 지금 바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4년 연속 대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해 1분기에는 단독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지위원과 함께 하시면 계좌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종목들 상승률이 굉장하죠. 한국정보인증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한 주 동안에 벌써 25%나 크게 올랐고요. 로보티즈도 상한가 나오면서 어제 또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해냈습니다. 이런 종목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단 꼭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 9시에 시작합니다.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